네, 반갑습니다. 10월 27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일단은 하락을 멈췄다. 자, 여기에 이제 조금 안도감을 가져야 되겠죠. 자, 아침 시황에서는 일단 주가가 반등을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면서 흐름이 이제 뒤집어질 것이다. 자, 이런 상황들도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오후 시점에서 조금 밀려 내려왔죠. 그러면서 하락을 그냥 멈춘 정도 수준. 그 수준에서 이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주가의 흐름은 일단 이렇게 하락을 멈춰버리게 되면 상승에 대한 포인트를 좀 반납하거나 또는 오르는 종목만 오르거나 뭐 대체적으로 그냥 보합 수준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종목들의 어떤 회복 기세가 강하게 나타났다거나 뭔가 기대감에 좀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 수급이라는 부분이죠. 외국인 매수 무지하게 들어왔거든요. 자, 수급이 지켜주는 지지선, 이 모양새는요, 일단 위쪽에서 털러내는 그런 그 물량들에 대한 부분들 다 받아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매도 공세에 대한 부분들을 누가 받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받아갔다라면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급 상황들이 좀 뒤집어진다라면 뭐 내용이 좀 달라지게 하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밑에서 계속 받아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저점을 잡아냈고 뭐 하락을 멈췄고 수급이 들어왔고 중요한 거 아니죠.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투매 이후에 주가가 반등을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려면 또 연속성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속적인 상승, 즉 양봉의 포인트가 추가적으로 더 나타나줘야지만이 된다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오늘은 상승폭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도 좋아지게 될 테고요. 2%든 3%든 반등을 진행하게 된다면 분위기 자체가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오늘 어느 정도 이제 잡아내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일단 초석은 다져놨기 때문에 추가 상승만 진행이 된다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행인 것은 이제 주 후반으로 갈수록 뭐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부분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경제 지표라든지 미국에서 나타나는 변수들도 많이 이제 축소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기대감들을 조금 가져보는 것은 어떻겠는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합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일단은 마이너스 0.56%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관련 종목군들의 일단 주가 하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건 그래도 양봉 마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장중에 한때 올라서면서 그래도 분위기를 좀 개선시켜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좀 있었죠. 물론 이제 그 주가가 아래쪽에 떨궈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기분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 대신에 지지선에 가까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그래도 조금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내용일 것 같고요. 수급적인 동향들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수급적인 상황에서도 시장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0.7% 정도 올라섰습니다. 아까 장중에는 2% 가까이 상승세를 보였었죠. 그래서 제법 강한 상승이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일단 과매도에 들어간 그런 시점에서 주가가 반등으로 나가는 그런 연결고리의 모습이고요. 여전히 과매도 시점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마도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멈춰놓고 나서 뭐 하루 이틀 또는 한 이번 주 후반부 정도까지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갈 수도 있는 배경이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상승에 대한 어떤 드라이브가 얼마만큼 강하게 걸리냐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경우처럼 외국인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는 시점이라면 주가는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유지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또 조금씩이나마 상승세를 보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조금 부정적으로 본다기보다는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높여서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수급 동향 한번 살펴볼게요. 수급은 어제와 조금 비슷하긴 한데요, 내용이 조금 달라요. 외국인들이 지금 거래소와 코스닥 쪽에서 전부 다 순 매수가 들어갔죠. 거래소 쪽에서는 1000억원대 매수지만 코스닥 쪽에서는 무려 2300억 순 매수입니다. 이거는 지금 보면 개인들 매도, 그 다음에 투신 쪽 매도 전부 다 이 둘 다 합쳐가지고 한 2500억쯤 되는 건데요. 이 개인 매도를 전부 다 외국인이 받아 먹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개인들 매도는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보겠지만 고점권에서 던지는 종목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포지션들을 외국인들이 다 받아먹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일부 차익 실현이 될 수도 있겠고요. 손절매도 또는 반대 매매 이런 것도 다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쪽에서 나오는 물량들을 다 받아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코스피 쪽에서는요.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연기금 쪽 매도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인데 금융투자에서 무려 2,300억이죠. 그러니까 즉 금융투자가 매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이 그래도 플러스권 유지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는 내용이죠.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의 단기 방향성을 좀 보고 대응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포지션이 조금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 전체를 대변하는 부분이라면 아마도 인버스 쪽 그런 쪽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이 부분에서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단기적 변동성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이런 금융투자의 매도에 대한 영향 때문에 주가가 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수급이 밑에서 받아준다라면 그냥 그대로 밀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금융투자 쪽 매도가 나왔다라면 단기적 이슈이기 때문에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부분들이 외국인 쪽 매수를 통해서 지지가 만들어졌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부정적이거나 걱정하실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조금 짜증나는 것은 종목들이 더 많이 올라가줬으면 했는데 상승폭이 조금 반납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조금 애매하게 섰다라는 거, 그런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좀 더 지켜볼만 하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매매 동향 살펴볼게요. 지금 기관들 같은 경우 오늘 기아차 많이 올랐는데 기아차에 대한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갔고요. 인버스, 네, 말씀드린 대로 인버스 쪽 순매수 들어가 있죠. 근데 인버스 쪽은 이때 금융투자 쪽에서 아마도 가장 많이 진행한 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지금 코스피는 매도를 하는 거고 코스닥은 사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진입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쪽 매도가 나오는 부분들은 일단 단기성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기아차에 대한 순매수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 매매 동향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인버스, 현대, 모비스 있었고요. SDI가 오늘 조금 올라왔죠. 많이 올라와서 이제 회복이 되는 모습이고요. 대신에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오늘 마이너스가 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어디서 나올까요? 여기 있네요. 네,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마이너스권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 중에서 LG화학과 삼성 SDI 두 개를 항상 놓고 보지만 SDI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 거 꼭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레버리지 쪽 다 팔았고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둘 다 팔았는데 뭐 매도를 했다고 해서 그게 큰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거나 그러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참고하시고요. 네이버 조금 오르는 척 하다가 다시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분위기가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겠죠. 아침에 좀 올라왔었으니까 그 부분들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쪽으로 가볼게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카카오 순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상승 흐름이 제법 나타났었는데 말씀드렸죠. 이제 이 살짝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에서 낙폭이 더 커지게 된다라면 그냥 과매도만 해소하고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스닥 지수의 어떤 형태와 좀 비슷할 수도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내용이 좀 다른 것은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조정이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그런 과매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해석하는 방향들이 좀 다르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현대차도 매수했어요. 기아차, 현대차 둘 다 매수했는데 현대차는 그렇게 큰 강세를 보지 못한 반면에 기아차는 강세를 보였다. 그리고 하이닉스 순매수 들어와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뭐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기관이 던졌다. 이 부분들이 뭐 그렇게 딱히 부담 주는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내용이겠죠. 삼성전자 우선주라든 이런 쪽에서 매도가 좀 나타났는데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우선주나 이런 것들은 매도를 하더라도 많은 물량이 지금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물량적인 부담에서 뭐 주가를 많이 떨어뜨린다거나 그런 쪽으로 진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좀 특이한 내용들은 이제 외국인들이 인버스 쪽 순매수 같이 들어갔다는 거고요. 레버리지 쪽 매도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어떤 하락 포인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베팅을 해놓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는 많이 해놓은 상태인데 시장의 방향은 조금 하방으로 보고 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코스닥 150 쪽을 매수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강할 것이다 라는 배경을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그 시장에 대한 관점은 내일 아침에 약간씩 한 번 더 변동을 보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개인들 같은 경우 볼게요. 개인들 같은 경우 삼성전자 레버리지 쪽 순매수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본다라면 그동안 개인들의 힘이 좋았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이런 부분에 힘이 좀 실려야 되는데 얘네들이 다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개인들이 좀 빠져나갈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먹힐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뭐 알테오젠 이런 것들 계속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제넥신 이렇게 위쪽에서 나온 종목들, 카카오 뭐 이런 것들 다 매도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위쪽에서 흘러내리는 종목들에 대한 매도가 계속 진행이 되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빅히트가 플러스로 마감이 좀 됐는데 뭐 거의 의미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급 동향을 보시면 그냥 뭐 대충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그 개인들의 어떤 물량적인 부분들이 외국인에게 계속 빨려가는 듯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수급이 변화를 하고 있다, 전환되고 있다라는 느낌이고요. 종목들에 대한 포지션들은 일단 단기 상승한 이후에 바닥권까지 들어간 것들은 오늘 저점 지지가 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신에 바닥까지 내려오지 못한 종목군들은 아직까지도 불안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위쪽에 있는 종목들에게서 계속적인 차익 실현 또는 주가 하락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놓고 본다면 수급이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들, 좀 답답하고 지루하고 좀 오르락내리락 하는 변동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주도주가 바뀌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좀 종목들이 영향을 받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저점 지지를 통한 횡보 또는 주가 반등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고요. 반등이 나오더라도 뭐 강하게 일주일, 2주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일단 대선이 다음 주에 미국 대선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변화는 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뭐 어떤 식으로든 긍정적인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치들을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지켜줬다는 거, 그 다음에 내일 추가적인 반등이 일단 연결이 되어야지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미국 시장의 동향이 조금 중요할 것 같은 느낌이죠. 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오늘 시장이 미국 시장에 반등을 해주게 된다면 분위기는 조금 개선되는 쪽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외국 쪽, 미국 시장 쪽 재료가 계속 시장에 압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개선시켜주는, 조금은 회복시켜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 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게 그동안 이제 주가 변동성을 좀 키워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와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시장이 연결이 된다면 조금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요, 우리가 저녁 시간에 라이브가 또 있죠. 그래서 저녁 8시에 무료 라이브 시간을 많이 이용하셔가지고 방송에 참여하시면 오늘 시장 동향,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마감 시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라이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